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천 헌금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경. 야, 김경이가 그냥 시의원이 아니네요. 야, 이거 말이죠. 이 권력욕이 이혜훈이하고 둘 딱 붙여놓으면 1, 2등을 정말 코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이혜훈이 같은 인간은요, 아마도 단군 일에 처음 있는 인간이 아닌가. 자, 이게 인간이냐. 우선 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를 떠나서 이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박탈할 수 있으면 과거 국회의원 경력이라도 박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탈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애들 해외 아들 셋이잖아요. 아들 셋을 해외 유학시키기 위해서 중등학교 이 교육법까지 위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듣기도 필요하시지만요. 저도 보도하기도 피곤해요. 자, 그래서 요거 이혜훈이 비리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별도로, 왜냐하면 23일이죠. 23일 별도로 지금 청문회를 이제 최종적으로 열기로 했어요. 자, 청문회 이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결국은 열게 되고 야당도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내느냐가 이제 변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거짓말을 또 잘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은요, 청문회 아예 세울 필요도 없어요. 아, 이런 인간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라고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까? 열불이 더 나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대통령이 청문회라도 한번 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좋겠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청와대 검증 기능이 아무리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빙산의 일가 10%라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알려졌으면 그 범죄 행위가, 이건 사실상 범죄 행위잖아요. 언제 있었냐 문제 없이, 아이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았으면 아는 순간, 그럼 강선우는 왜 잘랐어, 강선우는? 그동안에 청문회 통과 안 되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다 잘랐냐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혜훈이를 방어하는 방탄 논리,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은요. 또 하나 지금 개신교계가 난리가 났다. 이거 뭐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어제 이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신교에서는 말이지 이재명이는 뭐 죽이자고까지 설교한다더라. 그러면서 개신교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검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요 개신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 SNS에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의 진실이 뭐냐. 예. 이게 어느 걸 문제 삼아야 되느냐, 이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개신교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정교 분리 원칙에 이게 맞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이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제명은 정말 잘된 일이다. 이게 NBS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이니 보수층이니 진보층이니 할 것 없이 한동훈 요 인간 제명은 잘한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공천 헌금 나온 거 이와 관련해서 그거는 휴먼 에러야.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있는데 여론은요. 무슨 소리야. 그 시스템의 에러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공천 제도를 좀 전면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필연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이제 결국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칼럼니스트 중에 하나, 제가 요즘 종종 인용하는 분 중에 하나가 최인식 칼럼니스트인데 이분 글이 굉장히 참 좋아요. 자, 피터 김, 최인식 이런 젊은 분들의 글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어요. 야, 말도 잘해. 하여튼 홍익표가 말이죠. 아니, 지금 누구죠? 장동영 대표가 단식 지금 일주일인가요? 일주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덟째 되는 날 지금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는데 말이죠. 아니, 홍익표 정무수사 언제 취임했어?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국회까지 왔으면서도 예방을 안 하고 말이죠.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쾌유를 빕니다. 빨리 갈게요. 일정이 바빠서 못 갔어요. 아이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여권에서 다 싫어하니까 그 주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여권에 지금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지금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김경희의 지금 이 녹취가 120여 개 황금 PC를 확보했다. 자, YTN에서 그렇게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자, 그래서 지금 녹취 120여 개가 담겨 있는 황금 PC를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임의를 제출받았답니다. 임의 제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120여 개 녹취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정근 전에 이제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의 녹취 파일 때문에 여러 명이 다쳤잖아요. 노웅래 그 근거가 불법으로 됐다. 그래서 무죄를 확보받기는 했지만 여하간 그게 여러 사람을 잡았어요. 이게 누구를 잡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다른 공천헌금 녹취 파일 이게 120여 개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 김경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나오려고 지금 다른 정치인들하고 시도하면서 금품을 주려고 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본인이 현역이잖아요. 현역 시의원 신분은 배제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선거에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한 정황도 들려 있다고 하고요. 여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도 이 녹취 파일에 들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서 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좀 나가게 좀 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이죠. 김경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답한 메시지 캡처까지 이런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역 시의원을 갖다가 보궐선거에 내면은 또 현역 시의원 자리를 또 보궐선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역 시의원은 배제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로비를 하고 돈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보궐선거 못 나가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영등포 구청장 선거로 가려고 그중 김민석 지금 총리 통일교 신도들을 갖다가 뭐 몇천 명을 동원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이력설이 말이죠. 다른 의원들에게까지도 지금 대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불거진 이런 김경 2023년도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20일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일에 관련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했다. 자,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천 과정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요, 기존에 불거진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이미 지난 11일 김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하루 뒤에 김 의원이 당원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시의회로부터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말이죠. 김경 시의원의 전 보좌진이 의회에서 쓴 컴퓨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보좌진이 쓴 컴퓨터니까 당연히 김경 관련 지금 기록이 이 컴퓨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일찍 확보됐다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당시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직전이었고 문제의 PC가 압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말이죠. 지금 의혹이 이거 경찰에서 봐주려고 폼 잡다가 이거 이제 와서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개입됐다는 의혹, 그리고 금품을 주면서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했다는 의혹. 예,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점입가경이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예, 정말 야, 이거 김경답네요. 김경.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강서 시의원 나오려고 강서한테 1억 준 것도 준 거 문제지만은 그 이후로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또 난리를 치고 보궐선거가 이제 물 건너 가니까 이번에는 다시 영등포 구청장 선거 나오려고 난리를 치고 야,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는요, 녹취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경찰에서는 최근에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장동혁 관련인데 오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로 좀 단식을 멈추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해서 지금 양지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후속 지금 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장 대표한테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령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인 것은 정치도 이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특검 그리고 공천비리 특검을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한 1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장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떠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표는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오늘 이제 멈추는 것을 알겠다. 앞으로 또 건강을 회복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자, 떠났고 지금 양지병원에서 8일 만에 이제 지금 내 단식을 마치고요. 마치고 이제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단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홍익표가 이제 어제 말이죠. 어제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면서도 국회 출입구에서 불과 2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식장에는 들르지 않고 청와대로 바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정권이 어디가 있냐? 예,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홍익표가 말이죠. 그거 내가 일정이 바빠서 못한 거야. 좀 이해를 해줘.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병원을 방문하겠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어요. 말도 잘해요. 아니, 이 대통령이 언제부터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할 때 아이고 단식하는데 좀 중단 좀 하고 그거 말이지 여야 간에 협의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잘라서 여야 영수회담서부터 안 한다. 딱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박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홍수석이 오늘 말이죠. 여기다가 그냥 아이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병원 안 해갖고 병원으로 방문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대통령을 끌고 간 거예요. 왜? 이 대통령 점수 따게 해주려고. 예? 이 대통령이. 설령 실제로 이 대통령이 가라라고 했어도 그러면 어제부터 대통령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그리고 일정 조율을 어제부터 시작했어야지. 예? 왜 지금 병원에 가니까서 병문안을 간다고 하냐고. 단식장에 가면 민주당의 입장하고 영 다르잖아요. 여권의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격려를 못해.
정청래로서 단식 완전히 얼마나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런 기조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국민을 바보로 하나 그렇잖아요. 다 알아. 그래서 이 홍익표 저 그래도 점잖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거 얼마나 이거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송원석까지는 예방을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방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원을 했으니까 단식을 중단했으니까 오늘 송원석이 만났지 아마 단식 중단 안 했으면 송원석이도 오늘 안 만났을 거예요.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빨리 쾌덕이 비난다. 이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할 것을 말씀하셨다. 면회가 가능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갈 예정이다. 자, 그러면서 못 찾은 이유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어제는 여러 복잡한 국회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다. 아니 20m 있는데 아무리 국회 일고 복잡하더라도 이거 5분 그 못 들려? 웃기는 거죠. 노텐돌이 바로 그 앞에 있잖아. 국민의힘 방문 일정이 있었던 오늘 단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병원으로 먼저 가시는데 어쨌든 병원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잘됐다 생각한다. 무리한 단식 통해서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 쾌유를 기원드린다. 아니 진정성 있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속된 말로 홍익표 마음에 들어갔다 왔나요? 자, 그러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앞뒤 정황이 심상치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말을 어떻게 신뢰해요 안 해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준석이가 오래간만에 한마디 했어요. 옳은 말. 한동훈이는 장동혁 방문도 판단을 못하냐? 어떻게 그런 머리 가지고 정치 현안을 풀 수 있겠냐? 요렇게 CBS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나 못 풀어서 어떻게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풀겠느냐? 한 대표가 아마 정치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 중에서 제일 하급인 과제다. 그래서 한동훈이나 그 주변에서는 당대표 단식이 굉장히 아쉬울 것이다. 여론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저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니 뭘 하기는 어렵고 본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장 대표를 우위로하러 가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이다.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 한 대통령, 한동훈이 제명 결정 비판을 잠재한 것이 아니냐, 회피성 단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오비락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기록가 있었는지는 장 대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기억했다 해도 그 정도의 정치적 수는 부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기교가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지 정치적 기교 자체가 그렇게 비난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공동투쟁과 관련해서 국민의총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한 대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빠르면 합의한 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지금 모든 거에 대한 연대 또는 합작이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만 연대한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죠. 3명 의석 가지고 그 정도 배필을 보내야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거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NBS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한동훈이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는 잘했다. 이게 43. 예, 잘못했다가 38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수수. 이거 구조적 문제라는 게 57%예요. 그게 휴먼 에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휴먼 에러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9%, 2주 대비 2%가 빠졌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1%가 올라갔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장 대표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단식에도 불구하고 23에서 20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는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은닭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가 51%, 오를 것이다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7,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0%가 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요, 충청도하고 전라도 53% 찬성, 반대가 3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거를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 자, 이게 잘한 결정이다. 제명 43이잖아요. 잘못한 게 38.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하면 오늘 이렇게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 달성에서 와서 국회를 10년 만에 방문했고 이렇게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금 방금
영원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예, 이게 저절로 타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님이 똑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개신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개신교계.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개혁은 반란 행위다.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자고 설교하는 교회까지 있더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런 그 수사 필요성의 언급, 이것이 이제 뭐 대통령이 언급했으면 또 복명을 해야죠. 당연히 개신교 쪽으로 이제 수사의 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게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분리의 원칙, 이 종교와 정치의 이 분리 종교, 요거에 관해서 지금 개신교계 이 법률적 해석이랄까요? 정치 사회적인 해석. 요게 이제 메시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에 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예.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신년 회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MBC 기자가 물어봤어요. 통일교하고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행보가 오락가락하는데 지연작전 아니냐? MBC 기자 나온 질문이죠.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도입하자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든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과 특검 출처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특검법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중기 특검 싫으니까 이거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못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특검을 날치기 일방 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종교단체의 정치개혁 문제를 상당 시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요, 오래전부터 정치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다. 개신교는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까지 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자, 그리고 종교단체 수사 확대,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과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결국 정치권에서는요, 결국 이 대통령 비판 시위를 주도하는 개신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요, 극우 세력이 종교를 둔갑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재해야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지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개신교 관계자의 입장문이 지금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SNS로 많이 나돌고 있는 요 해석, 이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해석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반정부 발언하는 기독교를 제재하고 압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 분리의 의미를 거꾸로 잘못해서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근본적인 목적, 방패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의 정교 분리, 미국 헌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정부가 지금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독재의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정부 발언을 하는 기독교라든가 이 기독교를 제재하고 압박했다는 거, 이거는 정교 분리, 이게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참된 의미, 그리고 역사적 헌법적 배경을 정리하면 첫째, 정교 분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패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본래의 의미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즉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분리가 된 거예요. 종교 분리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거나 또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패라는 겁니다. 예, 종교 분리 원칙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원을 본다면 이런 원칙은 과거에 포압적인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억압됐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정치가 신의 도덕적 기준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갖다가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종교 분리는 뭐냐? 미국 헌법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문법이 효시인 미국 헌법을 통해 본 종교 분리의 핵심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국교 수립의 금지, 즉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갖다가 국가 공식 종교로 지정하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친북의 강요를 규정하는 이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어디에도 종교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말이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오해, 왜곡이 이제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창작된 개념이다. 이렇게 ESS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우선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다. 양심은 현실 세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므로 종교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막는 것은 곧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적 적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 다른 사회집단은 자유롭게 정치에 의견을 내는데 왜 유독 종교단체에서만 종교 분리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침묵의 강요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이 도구화.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종교의 비판이 불편할 때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 원칙을 왜곡하여 사용해 왔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의 징후. 국가가 공공질서나 종교 분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비판 세력,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위반 딱지를 붙여서 제거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독재의 시작점이라는 경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교 분리의 참된 의미는 국가는 종교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종교가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며 이를 종교 분리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꾸로 뒤집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금 개신교에 대한 이 수사, 일종의 이제 압박 행위로 보면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을 보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정치 탄압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